저희 가족이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민청원을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런 안내방송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밖에 알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제저는 지하철 4호선에서 나온 안내방송입니다. 얼마나 애통했으면 기관사는 승객들을 상대로 이런 호소를 했을까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무자비한 폭행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여자친구가 뇌사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맬 때도 가해 남성은 병문안 한 번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해혐의 인정하시는 거예요? 폭행하신 이유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유족분들한테 할 말 없어요? 네, 가해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도 바뀌었다면서요? 네, 피해 여성인 25살 황모 씨가 지난달 17일에 숨을 거두면서 경찰은 가해자인 황 씨의 남자친구에게 상해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네. 주변 CCTV엔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황 씨가 맥없이 쓰러지는 장면과 함께 남자친구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황 씨를 끌고 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후 황 씨는 3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사건 이후에 경찰은 남자친구에 대해서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예.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는데 황 씨가 숨진 뒤에야 남자친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예.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왜 판단이 바뀌었을까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황 씨가 살아 있었냐, 숨진 뒤였냐는 겁니다. 단순히 때려서 상해를 입힌 경우와 달리 상해가 원인이 돼서 목숨을 잃었을 경우엔 형량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전문가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서 네.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을 신청할 때 상해로 신청했을 때 그 법원에서 도주 우려 판단하는 것과 상해치사라고 적용을 해서 영장을 신청했을 때 범죄 중대성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황 씨의 사인이 외부 충격에 의해 생긴 뇌출혈이라는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도 법원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게다가 이 남자는 그 사건 당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황 씨가 의식을 잃자 119엔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예. 황 씨의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엔 폭행 이후 남자친구가 쓰러진 딸을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옮겼고 한참을 방치해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놓쳤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 황 씨의 어머니는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의 주장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이 되려면 남자친구가 황 씨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네. 황 씨를 계속해서 폭행했거나 방치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예, 어머니 애끓는 심정이 참 많은 이들의 눈시로 붉혔는데 요즘에 데이트 폭력 사례가 많아집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네, 경찰에 신고된 데이트 폭력 건수는 2017년 14,000건에서 2019년엔 2만 건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폭행의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인데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혼인신고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네, 데이트 폭력 사랑이 아니죠.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